첫 번째, 바로 2차 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의 출하량 예상치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8%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멘토님 덕분에 테슬라 주가 5%가량 오르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조금 크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냐 안 줄어드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 테슬라에서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런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비교를 해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나오지만 이게 지금 끝물이야? 약간 걱정되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사면은 그렇게 많이 손해는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 더욱더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셀 업체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셀 3사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렇게 봤는데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0월 달이 이제 들어오면은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단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서 나온 소식이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영향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수급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조금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사실 이 하반기 주도 섹터를 두고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양상이 이루어질 거라 보실까요? 하반기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가 탑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순환매를 같이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사냐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서 하냐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금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본다라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전 불안정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ESS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또 한 축을 달려서 가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섹터만 놓고 보자면 사실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 안에서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기업 공격의 우회로 삼기도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최근에는 특히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네.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찍히고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딥페이크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 여가위에서 통과됐던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당장 끝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내 주위 사람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도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타겟이 계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관련해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만 놓고 본다면 테마성이 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 따라서 계속 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여러분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리스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풍력 관련주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리스 트레이드의 금리 인하 수혜까지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섹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또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커져가는 풍력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 요즘 이 CS 윈드를 보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력 전체가 다 고개를 들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풍력 관련해가지고 CS 윈드가 지금 이렇게 못 갔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그만큼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보다 더욱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해상 풍력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해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닷가에다가 이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위치 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상 풍력이 지금 탄력을 받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욱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불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금리와 많은 연관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는 부분보다는 멀리 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했을 때 금융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이 신재생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이 CS 윈드를 제외한 다른 풍력 관련주들 흐름들이 CS 윈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CS 윈드만 독자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2분기 실적이 호재로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어떻게 보면 수급세나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딱 탑픽 종목, 딱 대장주 종목들만 수급이 잘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풍력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풍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태양광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원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순환매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풍력에서 우리가 안 간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풍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약간 조정이 받고 있는 태양광 쪽으로도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